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은 밥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을 안고 출근합니다. 화장실도 잘 못 가 방광염을 달고 삽니다. 간호사들의 목소리인데요. 지난 2019년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영원히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태움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어제가 바로 나이팅게일의 생일을 기념해 제정한 국제 간호사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럼 간호사의 근무 환경은 나아졌을까요? 어제 병원에 있어야 할 간호사들이 동물 가면을 쓰고 흰 가운을 입은 채 마이크 앞에 나섰습니다. 의사 대신 수술하는 등 불법 행위에 내몰리고 있었고요. 녹음을 못하게 한 뒤 욕설을 듣는 등 태움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간호사들을 수호천사 혹은 대개천사라고 부르죠. 그들의 날개가 꺾이지 않도록 근무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자, 오늘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인데요. 서로 의견이 부딪힐 때 면대면이 아닌 비대면, SNS나 문자 같은 새로운 수단을 활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대량으로 전송되는 문자를 두고 필요 이상의 의견을 보내는 문자 폭탄이다. 의견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의견이 나뉘는데요.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2부는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연차 휴가에 대해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의견을 나누고 표현하는 방법과 장소도 다양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의견이 부딪힐 때 면대면이 아닌 비대면, SNS나 문자 같은 새로운 수단을 활용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대량으로 전송되는 문자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정치권, 정치인들을 벗어나 일상 속에서 의견이 부딪히는 집단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량으로 전송되는 문자를 두고 필요 이상의 의견을 보내는 문자 폭탄이다. 의견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의견이 나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자 폭탄일까요? 문자 행동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뭐 매주 말씀드립니다만, 네, 오늘 이 주제도 조금 뭐 가볍진 않은데, 네, 이게 저희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각자의 의견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문자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그 정치권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사실 오래된 그 논쟁 주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문자 관련 사례들 좀 모아봤는데요. 그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열렸던 당시에 시민의 문자가 그 국민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그 새로운 민주주의의 행보, 그다음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의사 표현 수단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 의견 지닌 의원들의 정보를 공개해가지고 네티즌이 해당 국회의원들 그 휴대전화 번호 공개하고서 대량으로 이제 문자 전송 시작했거든요. 예. 그 정치적 의사를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표출하던 국민들이 어떤 새로운 정부의 인사나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제 문자를 전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당 가족에 대한 뭐 협박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자 등의 이유로 해서 지난 2017년이죠. 5월에 그 문자 피해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서 예, 소속 의원들에 대한 문자 폭탄에 대해서 법적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자유한국당 또 세 차례에 걸쳐서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진 문자 취합해가지고 발신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이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 뭐 정치권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된 논쟁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문자 행동일까요? 문자 폭탄일까요? 글쎄요. 이게 뭐 저는 문자 행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예. 약간
조건부의 찬성이긴 합니다만 뭐 예. 막 심한 욕설이라든지 뭐 가족을 비방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예. 나와 좀 다른 의견에 대해서 그 의원들에게 좀 전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전민기 팀장은 문자 행동이다. 네. 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문자는 아니지만 그 전화폭탄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폭탄 받았어요. 예. 그때 당사자로서는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때 저는 이제 늘 뭐 어떤 주장을 하든지 방송에서 예. 나와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점을 늘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회사에도 전화하시고 저희 대표님한테도 전화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예. 뭐 그렇지만 뭐 저는 그냥 겸허히 받아들였죠. 뭐.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폭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게 좀 많이 심각해진다면 네네. 긍정적인 요소만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사실 첨예하잖아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그 국회의원들 발언 보니까요.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견이 다르면 좌표 찍어서 문자 폭탄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이렇게 예. 말했고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자 폭탄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권장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하태경 의원은 문자 폭탄 받을 때가 전성기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나뉘는 상황인데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예. 몇 안 되는 강성 지지층이 분위기를 주도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 문자 폭탄이 당원의 애정이다. 왜 당원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안 듣겠다고 그러냐. 문자 예. 폭탄 그거는 선출직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견들이 역시나 예. 좀 첨예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당을 떠나서도 그렇죠. 국회의원들 간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거든요. 예. 네. 생각해보면 우리 선거철에 정치인들 문자 좀 잔뜩 보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견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할 문자는 보내고 예. 내가 듣기 싫거나 좀 불리한 건 받지 않겠다. 이것도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문자가 뭐 5,000통씩 오는 상황도 발생하고 박주민 의원은 그 아이가 아플 때 전화 문자 계속 와서 전화를 못 쓰는 상황에 좀 난감했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의견을 넘어서 좀 자극적인 문자도 많은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도를 넘으면 그렇죠. 이거는 문제다. 그래서 예. 왜 댓글도 사실은 악플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뭐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달 수 있지만 예.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든지 루머라든지 뭐 이런 걸 퍼뜨린다거나 아니면은 가족에 대한 공격,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욕설 이런 부분은 취합해서 다 요즘에는 고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과 그냥 같은 상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의사가 합치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도를 넘으면 맞아요. 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서로 의사는 합치가 되는 것 같고 네. 정치권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해관계가 좀 부딪히면 문자 행동 혹은 뭐 폭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네. 최근 아파트 내 택배 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 입주민에게 받은 문자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 조합원들이 항의 전화하고 문자에 시달려서 예. 세대별 배송을 또 재개했죠. 그때 뭐 분실되면 책임질 거냐 무조건 집 앞으로 갖고 와라. 길거리에 택배 놔뒀다가 개인정보 유출되면 신고하겠다. 이런 문자 폭탄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여기서 또 단서를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국민들이 아는 상황이고 그들의 예. 주장도 무엇인지 알고 그다음에 공인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의견이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늘 그렇게 해왔고요. 다만 저는 어떤 차라리 폭력적인 상황이나 직접 이 밖에서 모여가지고 예. 뭔가를 전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문자를 통해서 왜 내 의견이 맞는지에 대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민기 팀장 좀 말씀을 정리를 하면 네. 아무래도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대량의 문자는 좀 이해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네. 일반인들 그렇죠. 이런 아주 문자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맞아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유튜브로 박조샘님께서는 전민기 팀장님 그 매주 수척해지시는 것 같다고 주제가 매우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아니 전혀. 그렇죠. 다이어트 중이에요.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또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네. 과거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정책을 이야기하던 공무원 대량 문자를 받고 결국 또 법적 대응까지 갔습니다. 맞아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백신 주사했던 간호사도 문자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좀 민원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뭐 간호사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분이 속해 있는 뭐 병원이나 이런 데 전화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까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전화번호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러나 개인적인 문자를 해가지고 분명히 뭐 욕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된다고는 의견이고요. 예. 2012년 6월에 포괄수까지 시행과 관련해가지고 그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밤길 조심해라, 뭐 자식 잘 챙겨라 이런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 150여 건하고 100여 통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수사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들이 쏟아진 거는 그 지난 14일 라디오 방송에서 그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까지 반대하면서 수술 거부하는 거는 의사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뒤부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 과장 외에 진료 거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보였던 의대 교수 등도 뭐 협박 전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발신 표시 제한으로 이제 뭐 교사도 보복성 문자, 폭언과 욕설, 심지어 성추행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기도 하고 뭐 교사분들도 이런 좀 문제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예, 뭐 이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문자 폭탄입니다. 네네. 예. 정치인은 공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 민간인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는 대체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요, 이걸? 이거 참 신기하게 제 번호도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아, 그래요? 가끔 이제 연락이 오기도 해요. 요즘에 이제 사실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DM이라든지. 아, 그렇죠. 뭐 여러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했던 발언들 좀 문제가 된다 싶은 것들을 보내주시기도 해요.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말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이제 내가 실수했구나 싶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막 욕을 하시고 그러면 저는 뭐 그냥 닫아버립니다. 아, 최근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 보네요. 저는 이제 연락처로도 옵니까? 전화를 받은 적은 없어요. 전화는 이제 회사로 많이 오고 그 뭐 DM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SNS를 통해서 오죠. 예. 그럴 때 기분이 좀 어떠세요? 기분이 뭐 사람이니까 좋지는 않은데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그런 어떤 압박감이라든지 아주 작은 두려움도 느껴지기는 해요. 뭐 그러나 경험을 하다 보니 뭐 괜찮습니다. 아, 이제는 괜찮다. 네네. 예. 만약에 이런 좀 폭언과 욕설, 심지어 뭐 성추행이 담긴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발송되곤 하는데 처벌이 됩니까, 이거? 이게 심한 경우 처벌되죠.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협박성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문자 메시지 반복 전송 뭐 이런 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상대를 막 협박하고 굉장히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그런 문자들을 반복적으로 보낸다. 그건 처벌될 수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그 문제되는 스토킹 범죄도 사실은 문자 폭탄 중에 일부예요. 밤낮 가리지 않고 뭐 나랑 사귀어달라 이런 문자를 수백 통 보낸 남성이 있는데 1, 2심 재판부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그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서 오늘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악성 민원은 처벌 대상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 6개월 동안 전화 38회, 문자 840회 정도를 보내가지고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 그런 이유로 욕설, 뭐 고성, 반말
직원들 야, 괴롭혔던 예. 악성 민원인 유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을 구형받았어요. 예. 그리고 형법 314조 및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4조에 공포심 그 불안감을 유발하는 그런 것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뭐 문자 폭탄을 뭐 밤낮으로 보내고 또 조금 전에 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간 네.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직원들을 괴롭혔던 사례 같은 경우는 처벌이 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좌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단체들이 한꺼번에 이제 예. 움직이세요. 가가지고 이른바 좌표 찍는다고 하는데. 네, 뭐 별점 폭탄을 준다든지 뭐 여러 형태로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생각을 합니다. 이지화 천사님께서는 문자 행동은 정당합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들에게 하는 국민의 문자 행동은 당연한 의사 표시입니다라고 하셨고. 그렇죠. 아름지은 아빠님께서는 손편지로 항의 서한을 보낸다면야 이토록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이라도 하지. 흔히 얘기하는 복붙, 컨트롤 CV 한 문자가 수십 통씩 오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9177번님, 문자 폭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로 정당하게 의사 표현해야 합니다라고 또 의견 주셨고요. 0844번님께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시대가 변했으니 그에 맞는 의견 게재를 하는 건데요. 역시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의견이 많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과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아무래도 주제가 네. 좀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네. 참여가 조금은 낮은 편인데 네. 전민기 팀장님 입장을 계속 들어보니까 문자 행동이 아니라 이건 문자 폭탄이다라고 점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조건부. 그러니까 문자 행동을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뭐 여러 단서를 달았지만 예. 정치인이라면 사실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예. 저는 아까 저기서 공감됐던 게 진짜 손편지를 쓰셔가지고 예. 네 꽃이라도 하나 붙여서 보내면 좀 정성스레 읽고서 좀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복사 붙이기 해가지고 진짜 똑같은 이런 말 같은 게 계속 오면 그 읽겠어요. 예. 그 뭐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 행동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사실은 나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음에 있어서 공개되지 않은 번호를 뭐 찾아내서 개인 정보를 막 캐가지고 신상 정보 캐는 건 안 되지만 사실은 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좀 그런 번호 같은 것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그 일반 시민을 향한 이런 문자들은 당연히 지양해야 되는 거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경우는 좀 국민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4812번님, 선출직 국회의원과 일반인 대상은 다릅니다. 수사로 처벌할 경우를 구별해야 할 것 같네요라고 하셨고요. 네네. 3397번님, 예전 우리가 대자보를 붙이고 더 옛날에는 신문고를 울리고 상소문을 올렸던 것처럼 문자로 시민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예의는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욕설은 안 되고요라고 하셨네요. 사실은 그 예의를 갖춰서 보내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아마 이야기가 나오는 걸 거예요. 예. 전민기 팀장님 같은 경우는 방송 이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악플도 달릴 텐데 악플이 났습니까? 무플이 났습니까? 악플이 난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관심이 일부라는 건가요? 왜냐면 예전에는 뭐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사실 관심이 없으셨는데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좀 더 조심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좀 더 깊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무플이신 것 같은데.
저는 거의 무풀입니다. 이거 받으면 어떡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5558번님, 저도 문자 행동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오늘의 주제도 굉장히 좀 찬반이 갈리는, 좀 반반으로 갈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렇군요. 예. 3818번님께서는 자발적인 의사 전달이냐, 사주된 의사 집단 전달이냐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정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보내는 것과 어떤 단체 행동, 이렇게 누구 하나 근데 접해 찍자 이런 거. 이 문자 행동 보면은 자발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단체적인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9006번님. 문자를 보내면 본인의 개인정보도 공개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본인의 어떤 연락처도 기재가 가리고도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요즘에. 그래요? 그럼요. 예. 뭐 웹으로 보낸다든지 그렇습니까? 방법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그 의견이 갈리는 그런 이야기 주제 나눠봤고요. 상식 퀴즈 또 나가겠습니다. 네네. 예, 힌트 준비해 주시고. 네, 핸드폰 켭니다, 저. 예.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저희가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킹난이라고까지 불리면서 운전자들의 고민 중 하나였던 개인용 전동 킥보드. 오늘부터 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면 3만 원,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2명이 한 대에 올라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지난해 변경됐던 탑승할 수 있는 기준도 변경이 됐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1번 만 13세 이상, 2번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 3번 달리기 100m 15초 이상 기록자, 4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역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소개해드리죠.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신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1,2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큰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자, 혹시 힌트 가능하겠습니까? 힌트요? 다 아시지 않을까요? 이거 그래도 뭐 국가에서 뭔가 발급한 정식으로 그런 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싶어요. 요즘 점점 그 힌트가 아주 좋네요. 예리하죠? 예리합니다. 네. 반찬 토론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 힌트 내기 위해서 여기로 온다 이런 또 소문이 있던데. 이거 재밌어요. 긴장되고 저도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심장이 떨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노무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연차 휴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노무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여러분의 노무 걱정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에 대한 정답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6436번님, 처음으로 문자 참여합니다. 슬라생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4774번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고라니 무서워요. 라고 하셨고요. 3680번님,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많은 의견들을 함께 보내주고 계십니다. 4256번님께서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과 함께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